금요일은 세계와 K 시간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세계의 소식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문희정 평론가하고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외신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영국과 싱가포르 등 외신에서 김건희 여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식 서상에서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도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21일 날 한국판 케이트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영부인이 4개월 동안 사라졌다. 케이트 게이트? 네, 요게 뭐냐면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 빈이 아, 지난 네. 1월에 복부 수술을 받았거든요, 영국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래도 이제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고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뭐 심지어 왕세자가 그 케이트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또 조작 논란이 휩싸여 가지고 이 정도면은 뭔가 일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더 음모론이 확산됐었거든요. 그래서 22일 날 결국은 왕세자 빈이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 복부 수술 후에 검사에서 암이 발견이 돼서 화학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근황을 전하면서 잠잠해졌는데 이제 그 동영상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영국 일간지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영부인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이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매체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도 20일 날, 그 전날 관련 기사를 냈고요. 이탈리아의 일간지고 정론지인 일 메사제로도 관련 보도를 냈고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다른 외신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이유가 명품백 수수 논란, 그리고 그걸로 인한 그 총선에서의 지지율,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좀 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요런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외신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님은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그 똑같은 이유에 일단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국이 남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길게 쓰면 다른 나라들을 무조건 뺏겨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우리나라가 지금 살짝 국가 망신이 됐는데 원인이 영국 언론이에요. 영국 언론이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영국에서 기사 나오면은 유럽 전체로 쫙 퍼져버립니다. 유럽 진짜뿐만 아니고 세계 전체예요. 세계 전체로. 네,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뭐 영국이 타블로이드판의 고향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가십성 뭐 파파라치의 고향입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세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스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영국 애들이 관심이 있다면 뭔가 있다. 네. 이런 좀 약간 편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왜 온갖 이상한 연구 결과도 다 영국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가십성의 이상한 연구 결과들 보면 다 겉봐 이거 또 영국에서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번에는 싱가포르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고요. 인디펜던트가 뒤에 보도를 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영국적인 문화 이런 게 뭐 많이 좀 퍼져 있는 그런 국가인가요? 싱가포르는 저희가 보통 이제 국제 정치에서 얘기할 때 잘 사는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기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가 예, 자리 잘 잡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요, 굉장히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아시아의 좀 선두국가, 또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선진국가면 한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영부인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혹시 궁금하신가요? 저희들 별로 일반인들 별로 궁금해하지 다른 않잖아요. 나라의 영부인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 정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별로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의 영부인에 이렇게 외신에서 관심이 많을까? 그 이유에는 사실 부정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관심이 좀 특출한 부분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하는 영부인에 대한 또는 정상의 부인에 대한 관심들이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스트레이트 타임스라는 그 싱가포르 언론사도 그동안 싱가포르 정권이랑 사이가 안 좋은 기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언론사예요.
다시 말씀하자면 살짝 좀 진보성이 있는 네네네. 언론사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딴지를 걸 만한 것도 있으면 뭐 좀 관심 가져서 걸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예전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멜다라는 영부인이 동아시아 전체에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구두 수집 광, 뭐 부패 사치 이런 걸로. 네. 3,000켤레의 명품 구두. 3,000켤레. 아이고 엄청났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대파입니다. 대파. 대파가 외신에서도 보도가 됐네요. 네. 어떻게 보도가 됐나요? 그럼 이제 한국이 사실은 그 경제 성장을 많이 하고 한국의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면서 이제 한국의 내부적인 그 경제 이슈가 다른 나라들에서 관심거리가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경제적으로 안정화된 나라다. 근데 잘 사는 나라다. 잘 사는 나라이긴 한데 뭐 동시에도 좀 약간 사람들이 받는 월급에 맞게끔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아, 왜냐하면 그 잘 산다는 건 남에다가 사람에다가 좀 약간 상대적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야채 가격이 네. 너무 올라갔다는 거는 거기서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의 신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그 경제 안정화의 모습을 흔들리는 신호이니까 외신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희정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가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민생 지수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가격을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돼지고기 많이 먹죠, 중국은.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돼지고기 소비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들썩이게 되면은 민심이 동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뭐 쌀을 먹는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중동도 밀 가격이에요. 그렇죠. 중동 밀 가격. 네, 네. 정부가 조절해요. 네. 그리고 뭐 튀김 요리를 많이 먹는 또 나라 같은 경우에는 팜유 요 가격도 관리를 해요. 식용유 가격 관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 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것들이 만약에 많이 뛰게 되면은 진짜로 민심이 동요를 하고 반정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실제로 민생 물가라고 하는 거에 엄청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대파를 비롯해 가지고 이건 대파 그럼 우리가 대파를 지금 좀 약간 동자하자고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파가 농산물 가격의 어떤 상징성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필이면 대파를 들었고 하필이면 대파 가격이 875원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 자리에 쌀이 있었으면 쌀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중요한 건 농산물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 정부가 심지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짚은 거예요. 로이터 통신도 사실은 대파 가격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시민들 인터뷰도 실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대통령이 방문해서 875원 하는 대파 가격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잠깐 가격 내린 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그리고 이것들이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건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전원일기에 그 최불암 선생님도 소환된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너무 썰렁하네. 예. 예. 혹시 그 튀르키예는 파를 먹나요? 아, 튀김에 발을 먹죠. 네. 어느 정도라면 이런 좀 그냥 오픈 설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 지나가고 있었는데 네네. 그 밭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 누가 죽고 있더라고요. 네네. 뭐지 하고 왔더니 파가 있고 빵이 있고 그리고 사람 죽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얘기했어요. 와, 빵도 이렇게 많고 파도 이렇게 많은데 네. 왜 죽었지? 그래서 그 파하고 빵이 삶의 그 좀 약간 아주 기준이다. 필수적인 식품이구나. 예. 네네네. 오. 튀르키예 파 맛을 보러 한번 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중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갈등 국면이다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이제 즉각적 휴전을 요구를 했는데 유엔을 통해서 했겠죠.
이게 안 받아들여진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이 좀 약간 나타냐후 정리의 말대로 너무 쉽대. 좀 사춘기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이제 안보리에서는 빨리 휴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 결의안이 나오려고 했을 때 미국이 이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의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황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간신히 휴전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또 가서 이거 사실은 의미가 없어. 뭐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결의안을 발효시켰다고 해서 우리는 가서 누구를 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그런 결의안을 발효시키냐. 그러면 뭐 유엔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쓸모없는 기구이구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지금까지 5차례 다 거부가 됐는데, 그러니까 네. 채택이 안 됐는데 미국이 3번 반대를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2차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 높아지니까 미국이 알았어, 우리가 이번에 결의안을 낼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가 미국의 결의안도 부결이 됐어요. 왜?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너무 정치적이야라고 해서, 그래서 비상임 이사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0개 나라가 다시 결의안을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 미국이 거부가 아닌, 반대가 아닌 기권을 선택하면서 25일 날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이 어떻게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우리 알파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속력 없어. 구속력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권해 준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자체의 신뢰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무슨 얘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안보리 결의안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통과가 된 날에도 가자지구 공격을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잘 보고 있습니까? 이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무슨 이념 동맹, 자유주의 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에 의해 가지고 유엔조차도 이렇게 때로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제 미국이 그 블링컨 대통령이 아마 이번 6번째에 중동 순방을 했어요. 근데 5개는 너무 좀 의미가 없는 순방들이었거든요. 그냥 가서 만나고 뭐 있다면 커피도 마시고 그냥 악수하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특히 카타르에 가서 카타르 셰이크한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너네들 지금 빨리 하마스를 설득해. 왜냐하면 하마스의 수뇌부는 카타르에 있어요. 근데 카타르 셰이크도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알겠다고 하지 마. 가서 걔네들이 협박을 해. 네. 이번에 휴전 선언의 내용을 안 받아진다면 그 카타르에서 쫓아낼 거라는 협박까지 하라고 했는데 카타르가 그걸 받아들일래나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중동에서 군사 기지가 제일 많은 그 미국 군이 제일 주둔하는 나라는 카타르이기도 해요. 네. 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중동의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못마땅히 하고 있는 거네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네. 지금 사실 사우디가 중동의 한때는 가장 친미 국가였다 이런 네. 얘기까지 있지만 지금은 사우디마저도 맹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무슬림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3,000명 정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기아 상황에 네. 있고, 그리고 최남단 도시인 라파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140만 명이 피난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할 거다 하니까 미국이 그거 레드라인이야 넘지 마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미국이 한 발 물러섰어요. 네. 오케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용납해 줄 텐데 일단 민간인 보호하는 척이라도 해라. 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섰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평화협상도 결렬이 됐어요. 왜? 이스라엘이
휴전 결의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하마스 애들 기를 살려주는 거잖아. 우리 이 상황에서 저 하마스 애들이 저렇게 뻗대면서 협상에서 자기네들 요구사항 얘기하는 거 못 받아줘. 이러고 협상장을 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이라면은 평화협상 요원합니다. 그리고 가자 주민들 더 죽어갈 겁니다. 하루에도 지금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조차도 이스라엘이 대놓고 무시하고 미국이 이거 구속력 없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상황에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쟁은 정치 지도자가 일으키지만 피해는 늘 국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또 안타까운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공연장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140여 명이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상자들은 또 훨씬 더 많은 숫자고요. 이건 어찌된 사건인가요? 그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락스타 공연이 열릴 때 이제 러시아 시민들이 신나게 그 공연을 즐기고 있을 때 이제 무장개한들이 침입을 해서 총격을 하고 이후에 거기 또 불까지 질렀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43명이 숨지고 경상자까지 다 합쳐서 한 36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사건 직후에 IS가 이거 우리가 했어? 그리고 네. 그 가담자들 다 본거지로 돌아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러면 IS 중에서도 어디냐? IS 호라산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주로 이제 중심으로 활동하는 IS 지부격인 그 IS 호라산이 우리가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러 당시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5위 연임을 확정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모스크바가 뻥 하고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이 공연장은 모스크바 바깥이지만 대통령 궁하고 한 2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 심장부가 공격을 당했는데 테러범들한테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러시아 당국에서 일단 내부적으로 체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심을 어쨌든 추스려야 되니까 다음날 바로 우리 용의자 4명을 포함해서 관련자 11명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어?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처음부터 러시아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소행이야. 자, 처음부터 미국하고 우크라이나는 이 상황과 관련이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 이거 이미 이달 초에 관련 정보 입수해가지고 러시아 내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피난 경고도 했고, 그리고 러시아 측한테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정보 입수했어라고 얘기해줬는데 러시아가 이건 미국 측의 선전선동이야라고 일축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근데 그 경고에는 공연장 마저라는 말까지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경고를 했죠. 이게 음모론적으로 보자면은 러시아가 알고도 방치했다. 그럼 그런 건가요? 저는 음모론이 한두 개 아니에요. 네. 한두 게 아닌 게 일단은 공연장 마저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거 지금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요. 왜냐하면 IS 호라산이라는 IS 밑에 있는 그 호라산 지부는요, 딱 보시면 미국의 적들이랑 싸워요. 미국의 동맹국들이랑 싸우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IS인데도. IS 안에는 지부가 몇 개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IS 호라산은 스탄스탄 형제들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스탄스탄 형제들 어디예요? 예전에 소련 국가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 IS 호라산 안에 있는 애들은 아프가니스탄이거나 아니면 타지키스탄, 뭐 그르기스탄 예전 소련 국가들이었던 네네네. 애들이에요. 각종 탄 지역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행동들을 보시면 이란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괴롭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거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음모론을 따져요. 근데 미국도 얘기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졸수를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 애들이 있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애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접수하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살려고 했는데 우리는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그렇죠. 네. 미국 입장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는 위험 경고를 충분히 해줬는데 너희들은 그 정보를 받아서 대응도 하지 그렇죠. 않았다. 네. 또 이번에도 잠깐만 이거 뒤에는 러시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음모론이 나온 게 또 뭐냐면 네. 보통 러시아도 정보적으로는 미국
보다 좀 약간 못지 멋지 않는 나라고 이런 테러 활동을 일으키는 애들을 잡을 때는 바로 공개시키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바로 공개를 했고 그 잡자마자 현장에서 영상들을 찍혔고 이 영상들에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니네들 어디에서 왔어?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는 프랑스에서 와서 터키에서 와서 말이 좀 약간 나오고 그걸 바로 즉각 공개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다가 잡혔다고 했는데 또 어제인가 엊그저께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런 말 했어요. 사실 걔네들이 벨라루스에 오려고 하다가 우리는 국경을 심사하니까 우크라이나 갔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다 합치다 보니까 잠깐만 이것도 또 러시아가 좀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중동에서도 이거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5달 전에는 리쿠드 정당 출신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러시아는 조만간 대가를 치를 것이요. 우리가 모르냐? 하마스를 다 걔네들이 지원했는데 조금만 전쟁이 잠잠해지면 러시아가 대가를 치를 것이냐라고 해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의 이렇게 일반인이 아니고 그리고 리쿠드는 나타냐후 정리의 정당이에요. 그 말 했는데 그리고 이번 공영장의 주인이 유태인이에요. 아하. 아니 이게 스토리텔링은 맞아지네요. IS 이야기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IS가 왜 러시아를 테러해? IS가 왜 러시아를 테러해? 거기에 대해서 IS 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가지고 시리아, 이라크, 그러니까 소위 무슬림들과 많이 싸웠다는 침략했다.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의 피로 손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할 거야. 그리고 IS가 우린 모든 러시아인들을 다 죽일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측에서는 왜 미국을 배후로 보느냐? 야, IS 처음부터 만든 게 누구야? 지원해서 만든 게 누구야? 니들 아니야. 미국이 지원해서 IS를 만들었고 그건 옛날 최초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니네 원죄가 있어. 그리고 어차피 걔네들 다 니들 뜻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번 사건 있기 전에 니들이 뒤에서 미국이나 영국, 우크라이나가 그 테러범들을 교육시켰다라는 우리가 증거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증거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네네. 이번에도 그 압수한 기술 장비라든지 또는 테러범들의 금융 거래를 살펴보니까 이 돈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왔고 암호화폐도 받았더라. 그래서 러시아 쪽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러시아 쪽 주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번 사건은 그래서 진실이 뭔가요?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예전에 와서 이제 마지막 몇 년 동안 러시아는 무슬림 코인을 많이 타고 있었어요. 네. 푸틴이 직접 가서 이슬람 사원도 만들어주고 이제 오픈식하고 그리고 자꾸 이란하고 터키랑 같이 이렇게 국제 정치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 사건 계기로는 러시아 안에 있는 2천만 명 무슬림이 다 타겟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언론을 보시면 그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축하는 무슬림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었던.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스토리들을 많이 언론에 내는 거예요. 사실은 테러리스트하고 우리 시민은 좀 약간 분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로서 러시아한테 엄청난 그 중교역하고 사회적 분열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거는 맞아요. 아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러시아의 자작극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푸틴의 자작극일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푸틴은 일단 본인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내부에서 테러가 벌어지는 게 본인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연임을 불과 며칠 전에 확정을 지었잖아요.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가능해?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걸 결코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동요하는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을 너무 빨리 붙잡았고 이들에 대한 너무 잔혹한 고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퍼졌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사안들이 흘러가고 있다. 어쨌든 이 러시아는 그 외부의 적인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타겟으로 연결하려고 이제 그렇죠. 노력을 하고 예.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이유도 하나, 외국 이슈도 하나 다뤄볼게요. 오타니, 이도류로 유명한 선수죠. 이 통역사가
불법 도박을 알고서 송금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찌된 사건인가요? 자, 미국 연방수사당국이요. 지난 1월에 불법 도박업자를 수사하던 중에 오타니가 이 사람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50만 달러씩을 이체한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타니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타니 측의 홍보 담당자가 오타니가 통역사인 미즈하라의 빚을 대신 갚아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역사도 맞아, 오타니가 내 빚을 알고서 대신 갚아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오타니가 직접 불법 도박업자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다음날 오타니는 이 사실을 몰랐어, 내가 했어 라고 통역사의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타니가 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26일 날 오타니가 기자회견을 해서 공식적으로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몰랐고, 그러니까 본인 통역사의 불법 도박 사실도 몰랐고 그 사람이 내 통장에서 돈을 무려 61억 원을 빼서 자신의 도박 빚을 갚은 것도 난 몰랐다. 나는 미자라 통역사에게 철저히 당한 절도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아니, 본인의 계좌에서 무려 61억, 아무리 돈을 많이 벌지만 무려 61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그걸 하나도 몰랐다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계좌를 통역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고 해도 된다고? 이 모든 것들이 의문이라는 거죠. 신기하네. 돈이 뭐 많으니까 61억도 그냥 막 두는 모양인데요. 저는 그 수준은 아니지만은 금액은 작지만은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3선 정도 되면요, 돈 송금하는 법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보좌관들이 대신해 줍니다. 아유,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실제로 네. 어려서부터 연예 활동을 하면은 매니저 없으면은 생활 못 하는 생활 거. 못 한다고 네. 비행기표도 끊어본 적이 없고 그렇죠. 예. 은행 업무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연예인이라 만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JYP입니다. 그래서 오타니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오타니의 그림자 통역으로 이름이 별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려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오타니와 함께 움직였다는 사람 아닙니까?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이 사람이 다 대신해줬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이저리그에서 이 불법 도박 혐의 걸리면은 1년 이상 출장 금지거나 그렇죠. 또는 영구 네. 제명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타니의 위상을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그 얘기를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타니는 몰랐어야 되고요. 관련이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야구 선수 도박 관련해 가지고 영구 퇴출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알파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